안녕하세요, 와플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완자물리학 1의 연력학 제1법칙 문제풀이 편입니다. 87쪽부터 91쪽까지의 내신 만점 문제와 실영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열과 온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네, 맞죠? 열 에너지는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나타난다. 맞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자, 1번 문제 무난하게 5번 체크하고 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A, B, C, D, E, A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외부의 한일은 얼마냐? 순환 과정에서는 요 순환 과정에서 만드는 이 도형의 넓이가 바로 한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과정 지금 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 순환 과정에서는 자 이렇게 도형이 만드는 넓이를 보면 되겠다. 그러면 단위 한번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뉴턴 퍼 제곱미터고 세제곱미터라서 이제 줄은 뉴턴 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뉴턴 미터가 이게 이제 줄의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단위 한번 잘 보시고 여기가 이제 단위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정상적인 그 뉴턴 미터로 나왔으니까 요거 편안하게 200에다 2 곱하면 400이죠. 그래서 이렇게 3번 체크하시고 자 3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것은 기체에 가해준 열량은 기체 내부의 에너지 변화량과 한일이다. Q는 자 델타 U 그 다음에 W. W는 이 안에 이제 델타가 있기 때문에 앞에 델타를 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멘트가 조금 헷갈리지만 어차피 열 에너지라는 것과 역학적 에너지는 분자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전체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자 바로 내부 에너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등적 과정은 이제 부피가 일정한 거죠. 그럼 부피 변화가 없으면 외부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피가 반드시 변해야 외부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이렇게 3번 체크하시면 3번도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어떤 이상기체 압력이 3 곱하기 10의 5제곱이죠. 자, 요렇게 열을 가했어요. 근데 이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했으니까 뭐 이런 거는 뭐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쓰고요.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라는 것은 델타 U니까 Q에서 W를 빼면 되겠다. 네, Q는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Q가 되겠죠? 여기 Q고 W를 구해야 되는데 W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압력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피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게 지금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P 델타 V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W는 이쪽에다 구해 놓으면 3 곱하기 10의 5제곱에다가 0.02를 곱하면 되니까 0.06의 10의 5제곱이고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들어가니까 6 곱하기 10의 세제곱 6000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15,000줄이네요. 그래서 Q는 15,000줄이고 이거는 6,000줄이니까 이것이 9,000줄이 된다. 그러면 9,000줄은 9 곱하기 10에 1, 2, 3 이렇게 4번 체크하시면 4번도 무난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이거 등적 과정이죠. 그래프 보자마자 지금 등적 과정이라는 것이 보이고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피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온도 어떻게 하냐면 온도는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피고 여기 P1, P2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온도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유지된다. 요거 X PV 값이 증가함으로 온도는 증가한다. 그다음에 이제 열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열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 뭡니까? 델타 U와 W로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지금 뭐가 0이야? 요거 W는 0이죠. 그럼 델타 U로 판단하는데 델타 U는 뭐로 판단하죠? 델타 T로 판단하고 델타 T는 P와 V 곱의
변화량으로 파악한다. 이 흐름을 좀 잘 알아두시면은 뭐 실수가 없는 거죠. 실수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열을 얻어서 내부 에너지 변화에 다 썼어요. 이렇게 이제 5번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 눈에 또 들어오죠. 이런 거는 뭐 밑줄을 꼭 그어줘야 돼. 이런 게 이제 유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팽창하는 동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압력이 일정하니까 열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PV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네, 뭐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좀 그려보면 또 눈에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압력과 부피가 이렇게 일정할 때 어떤 이제 V1에서 V2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되는 이런 거. 그러면은 온도는 어떻게 됐어? 자, 온도는 어떻게 파악했죠?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판단했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자, 다시요. 온도가 상승했죠? 그럼 온도가 상승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질 것이고, 그러면 속력은 증가한다. 동그라미. 온도 높아진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는 틀렸죠. 이거는 지금 이제 틀렸는데, 왜냐면은 지금 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일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넓이 색칠해 주면 이 넓이만큼 한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로 증가했으니까 등압 과정은 이제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어떤 두 개를 다 합니까? 자, 델타 U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W도 있는, 열을 흡수해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이것도 하는 뭐 이런 상황이죠. 6번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피스톤 위에 추를 올려 두었더니, 고기 한번 밑줄 그어줄까요? 추를 올려 두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압력을 볼 때는 바깥쪽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대기압만 이렇게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대기압에 추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압력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봤는지 알겠죠? 네, 부피가 감소해서 선생님 밑도 끝도 없이 압력이 증가했어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이 바깥쪽의 어떤 상황을 관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압력은 증가한다. yes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를 받는다. y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써보세요.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써보시면은 이제 확연히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단순히 추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열을 한 게 없잖아요. 열을 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0인, 지금 이것을 단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센스?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추만 올려놓은 거죠. 이게 바로 단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열 과정인데 워크가 음수니까 당연히 델타 U는 양수가 될 것이고, 자, 이 얘기는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요. 이게 맞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이제 특별히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기억 니은 디귿 5번 이렇게 체크하고 7번도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그래프가 PV 그래프인데요. 지금은 VT 그래프라서 요거를 뭐 여기 밑에를 색칠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PV 그래프로 전환해서 이제 한다든지 뭐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부피와 온도를 나타낸 거고, BC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할까?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이제 뭐 하고 싶냐면요. 이걸 PV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V 제로와 EV 제로니까 PV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V0, EV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선은 등온선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온도선은 무슨 선으로? 등온선으로 이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잘 안 보이나?
자,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주면 되거든요. 네, 뭐 잘 보이죠? 네, P,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는 T0고 EV0요. 그러니까 A점을 지금 이제 뭐 대략 여기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C로 갔는데 부피가 어때요? 일정한 거죠.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만 2배가 된 거잖아. 그럼 이게 ET0니까 C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요렇게 간 게 이제 뭐다? A에서 C로 간 거고, BC는 이제 B0에서 어디로 간 거다? 네, T0에서 ET로 간 거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래프를 조금 잘못 그렸는데 지금 요렇게 만났어야 되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등원선을 잘못 그렸다는 얘기죠. 등원선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등원선이 그려져야지 지금 뭐가 성립이 되냐면 이 지금 압력이 일정한 채 B에서 C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일정한 라인 요걸 좀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자 요게 뭐였니? EV0고 EV0인데 여기가 T0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게 A가 되는 거고, C는 이제 ET0죠. C는 몇 T0? ET0고 그 EV 라인이니까 여기를 이제 C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상승한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 B는 T0에 V0니까 여기 T0이면서 V0. 그런데 이 C까지가 등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B죠. 그래서 B에서 C로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고 A에서 C로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요거는 델타 T죠. 델타 T를 보는데 A에서 C로 가도 T에서 ET0, B에서 C로 가도 T에서 ET0니까 서로 갖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외부에서 한 일이죠. 그러면은 지금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외부의 한 일이 이거 지금 0이잖아요. 등적이잖아요. 등적 과정이다. 맞죠? 그럼 BC보다 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게 확연히 보이죠? 이 그래프가 주어졌으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도 되고 뭐 각각 체크를 해봐도 돼요. 꼭 굳이 이 문제는 꼭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T분의 PV가 이게 일정한 거죠. 이게 일정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열 에너지 흡수량은요, 이게 지금 어디에 주목하냐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잖아요. 그런데 자, A에서 C로 가는 과정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요 델타 U 부분을 똑같잖아. 이럴 때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수치 대입법. 이제 숫자로 가늠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100이라고 줘. 근데 A에서 C로 갈 땐 이건 0이죠. 근데 B에서 C로 갈 땐 이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100. 이 숫자는 지금 뭐 임의의 숫자입니다. 맘대로 선생님 맘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100, 200. 누가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요건 뭐 0보다 큰 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때는 이렇게 눈으로 딱 안 보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 보는데 이제 조건에 맞춰서 대입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열 에너지 흡수량은 어차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고 델타 U는 같고 워크까지 있는 한 일이 존재하는 어떤 과정이에요? BC 과정이죠. 그래서 BC 과정이 열을 더 많이 흡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이게 더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지만 한번 연습 삼아서 이렇게 PV 그래프로 전환하는 것도 좀 이제 심한 문제를 풀 때 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이제 가는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그러니까 이 가는 등적 과정이에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요,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요거는 등압 과정이죠. 등압 과정. 대표 자료 분석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문제고요. 지금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이제 어떻게 유사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 이제 까닭이지만, 가하고 나가 있는 과정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게 성립이 되는 이런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을 가했고,
뭐를 어떻게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밑줄인 것 같아요. 같은 양의 열을 가하는 모습. 그러면 수치대입법으로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등적은요, 여러분 등적은 뭐예요? W가 0인 거죠. 등적 과정에서는 W가 0이다. 그러면은 가가 등적이니까 이게 0이 되는 거. 그럼 이거는 이거지, 그렇지? 근데 이거 100을 받은 건 확실하잖아요. 조건이 이게 100이니까. 그러면 이건 뭐 50, 50, 뭐 40, 60,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더 큰 것은 뭐다? 네, 바로 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까닭을 써야 되는데 이 까닭은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등적 과정이므로 W가 0이고 Q는 델타 U가 성립되므로 받은 열을, 그렇죠? 흡수한 열을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사용한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서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등적과 등압 과정에서 어떤 이제 열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좀 전처럼 내부 에너지가 일정할 때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항상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한번 신경 써주세요. 10번입니다. 10번은 이제 열원이 있고 열원으로부터 단열된 실린더 쪽으로 이렇게 열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게 이제 팽창했으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다. 이거 뭐야? 등온 변화네요. 등온 변화. 그래서 등온 팽창 이런 거죠. 그러면 등온 변화에서는 자, 델타 T가 0이므로 델타 U가 0이다.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틀렸고요.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T가 일정하니까 보일의 법칙을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이거는 흡수한 열은 외부의 한 일과 같다. 델타 U가 0이니까 이것도 네, 무리 없이 5번 체크하고요. 되겠죠? 네, 델타 U가 0이다. 그래서 Q는 W다. 이렇게 체크하고 10번도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단열 압축입니다. 단열 압축하면은 Q가 0이고요. Q가 0이고 델타 U와 마이너스 W와 같은 상황. 그러면 그 압축이니까 부피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갈까? 부피가 감소했으므로 워크가 음수가 되겠죠. 이를 받았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델타 U는 이렇게 양수. 그럼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외부에서 일을 한다가 아니라 받았다죠. 그리고 압력은 증가하는 게 맞죠. 압력이 왜 증가하냐? 이거 한번 볼까요? 압력이 왜 증가하냐? 물론 이제 그래프상에서 이제 확연히 보이지만 지금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온도가 상승해야 돼요. 온도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압축이니까 이게 감소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 값이 어떻게 돼? 예, 올라가려면 이게 증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단열 압축에서의 어떤 특징 놓치지 않고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12번입니다. 12번도 자, 열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스톤을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열출입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단열이라는 것을 줬고요. 그럼 이거는 단열 팽창. 11번에서 봤던 단열 압축과 좀 반대되는 단열 팽창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피가 증가했으므로 워크가 0보다 커지고요. 일을 한 거고요. 델타 U가 0보다 작아지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게 맞네요. 그리고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 내부 에너지 감소하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V가 커졌으므로 이 P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체 값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데 부피가 커졌어요. 그러면은 압력은 어떻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틀렸고 압력은 작아진다. 이 속력은 항상 온도하고 관련이 있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그럼 온도가 감소했으니까 속력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래서 이렇게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단열 변화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11번과 12번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 한번
네, 주목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PV 그래프가 익숙한데 이렇게 T와 압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ET0가 유지되면서 압력이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 써놨어요. 부피가 일정하다. 그래서 BC 과정은 지금 등적 과정이고, 등적 과정은 워크가 0인 그런 상황이다.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사실 AC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단열 과정이다.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면 망한다 그랬어요. 단열 과정이 아니죠. 단열은 뭐가 단열이냐면 Q가 0인 거지 온도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온도 변화가 없는 것은 등온 과정이죠. 등온 과정이고, 등온인데 압력이 2배가 됐으므로 얘는 등온 압축이 되겠네요. 그래서 등온 압축 과정이지 이것이 단열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BC 과정은 등적이고 워크가 0이잖아요. 근데 온도가 어떻게 됐나 보시면 상승했죠.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으므로 열을 흡수해서 내부 에너지에 다 쓰는 거죠. Q 이퀄 델타 U. 이 등적 과정의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잖아. 내부 에너지 항상 온도를 보는 거야.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은요. 이 부분을 이 문제와 이제 상관없이 이걸 내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나? 뭐 이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 이제 더 고급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보면 지금 등온선이 이제 2개가 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압력은 P0, EP0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P0, EP0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V0, EV0 이렇게 이제 긋는 거지. 긋게 됐을 때 이제 등온선을 어떻게 긋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게 P고 여기가 V예요. 그러면 여기가 P0, 여기 EP0. 그다음에 V0, 여기가 EV0 이렇게 되죠. 그럼 등온선은 이제 포인트를 잘 잡아 보시면은 요점하고 요점이 같은 온도잖아요. 왜냐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같죠. 압력과 부피의 곱이 EP0, V0로 같으니까 등온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거고, 여기도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맞죠? 예,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 이렇게 이제 뭐 3개까지 그린다면 약간 아유 이건 좀 너무 무리수인가? 자,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등원선이 나타날 거야.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걸 T0라고 한다면 이게 ET0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 2분의 1 T0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은 여기서 A에서 ET0에서 얘는 유지가 되면서 압력이 P0에서 V0로 갔어.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등원선을 조금 다시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어줘야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4P0 V0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4V0가 되게, 그래야 여러분 보이시는 요점하고 요점이 어때요? 같은 온도라는 게 확인이 되죠. 왜냐면은 P0와 4V0 곱하면 4P0 V0, 2P0 2V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가는 거죠. 어떻게 가? 네. ET0가 유지되면서, 그리고 여기 A점이라고 보는 거고 C점은 여기로 보는 거지. 그러면은 P0에서 EP0가 되는 이런 상황,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BC 가정은 자, 뭘 봐야 되나? 네,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한 채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T0에서 ET0 가는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요선은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살짝 지우고, 여기가 바로 B 포인트, 네, B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이게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답하고 무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누가 더 열을 많이 받았니? 뭐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항상 PV 그래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이제 그 두 구역에 압력이 같은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압력이 같은 동일한 이상기체가 넣어졌다. 그때 고정핀을 고정시켜 놨는데 열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압력이 일정해. 근데 피스톤 제거했는데 움직여.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식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거 별거 아니니까 뭐 보일샤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걸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V는 nRT 이것을 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압력과 부피와 몰수와 온도와의 관계다. 혹시 처음 보는 친구들 있으면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기체 상수인데 이거는 상수야 말 그대로.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파악할 때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와 몰수와 그 T죠.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을 이제 해설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가정을 해보면 지금 요 구역이 동일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일하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부피 변수는 좀 없애자 이 얘기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P가 결국 뭐에 비례하냐면 NT에 비례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P가 NT에 비례한다는 것은 이제 N은 몰수고 T는 절대 온도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절대 온도니까 지금 처음에 이 왼쪽 압력과 오른쪽 압력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4개의 입자가 있고요. 여기는 뭐 한 3개의 입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몇 T가 되냐면 이게 곱하기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3몰이라고 치면 여기가 3T가 되는 거죠. 3T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4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압력이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4몰이죠. 4몰. 여기는 3몰.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몰수가 많은 쪽의 온도가 낮고 몰수가 작은 쪽의 온도가 높아야 압력이 동일하다. 오케이? 부피는 이제 동일하다고 가정을 이제 하나 더 깔았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자, 고정핀을 제거하면 뭐가 되냐면 이 Q가 그러니까 열이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A 쪽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왜냐면 여기가 4T고 여기가 3T니까. 여기가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이므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열이 이동하면 이쪽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다시 PV는 nRT 다시 써드립니다. PV는 nRT 다시 쓰고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변할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안 변하죠. 이거 안 변하죠. 기체 상수는 변할 리가 없어요. 몰수도 안 변하죠. 부피도 고정핀이 있는 상황에서 안 변하죠. 그럼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만 이렇게 넣어준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Q가 공급이 되면 이쪽의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고정핀을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A에서 B로 가는 거지. 그러니 이런 상황을 지금 여러분 보고 알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온도는 어디가 높아야 돼? B가 높아야 되는 거죠. A가 높으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A가 만약에 온도가 높다면 지금 A에서 B로 이렇게 뭐가 열이 전달될 것이고 그럼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거는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열은 B에서 A로 전달이 돼야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3몰 3T라고 쓴 부분, 3몰 4T라고 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순간은 당연히 순간적인 압력은 A가 더 크므로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번 좀 어려우니까 잘 보시고 PV는 nRT 알아두시면 이렇게 이제 써먹을 때가 좀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뭐 어렵지 않잖아요, 식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ACD 경로, ACD로 갔고, 얘는 ABD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가에서 내부 에너지는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 A점하고 D점은 당연히 어때요? 등온선이니까 같은 온도인데 여기는 압력과 부피의 곱이 크므로 더 고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한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가와 나에서 기체가 한 일은 서로 같다. 한 일은 이 그래프가 만드는 넓이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색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여기 색칠하면 되겠고 가는 요 윗부분 색칠하면 되니까 가가정이 훨씬 더 많이 일한 거죠. 그래서 서로 같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흡수한 열 에너지는 이거는 봐봐.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델타 U 플러스 W인데 경로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 출발점과 도착점을 봤을 때 델타 U는 같죠. 이거 같다. 근데 이거 다름. 니은에서 했잖아. 그러면 이게 서로 같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자, 누가 더 열을 많이 흡수했습니까? A, C, D 가정이 더 열을 많이 흡수해서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는 안 변한 거죠. 그래서 흡수한 것만큼 결국 뭐 하게 된다? 이만큼의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설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 과정 1에서 외부에 일을 한다. 부피만 보세요. 부피가 증가. 그럼 외부에 일한다. 인정. 과정 2에서 온도가 낮아진다.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판단. 그러면 그러네. 그렇죠?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낮아졌으므로 온도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과정 2에서 온도 낮아진다. 그 다음에 1, 3에서는 평균 속력이 과정 1과 과정 2에서는 이제 온도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써놨어. 과정 1과 과정 3은 등온 곡선이래요. 그러면은 등온이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자 키네틱 에너지가 일정하고 속력이 일정해야겠죠. 평균 속력이죠. 물론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체크. 자, 16번. 네, 주어진 정보 연력학 과정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17번입니다. 17번은 알루미늄 뚜껑 안에 이제 가열한 후에 얼음물 속에 넣었더니 찌그러졌다. 이건 또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지만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 거죠. PV는 nRT 이렇게 쓰고요. 지금 이 상태는 온도가 지금 높은 상태죠. 온도가 높은 상태고 압력과 부피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이 상황을 보는 거야. 그러면 얼음물 속에 넣으면 이렇게 외부로 Q가 방출되겠죠. 그래서 Q가 방출된다는 것은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가 줄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거 어떻게 판단할까? 이제 요거고, 이것은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판단하자. 근데 부피가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럼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압력이 이제 이게 커졌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압력이 일정하거나 이제 외부 압력보다 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압력을 보는 조건은 밖이에요. 아웃, 인, 아웃. 그래서 지금 밖에서 지금 대기압이 누릅니다. 대기압이 누르고 있고 여기서도 밖에서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 거잖아. 그럼 밖에 대기압 조건이 변하지 않았는데 찌그러졌다는 것은 이 안이 압력이 이제 같은데 부피가 줄어들 수가 있어.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렇죠? 근데 압력이 커지는데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일정하거나 좀 작다. 일정하거나 작다 이런 식으로 봐야지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V는 감소했고 얘도 일정하거나 작음으로 얘도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온도도 내려간다가 맞는 거예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은 게 아니고 자 받은 1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열 에너지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량 플러스 받은 1, 그죠? 받은 1 이렇게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은 단열 압축 실험 장치입니다.
눌러가지고 순간적으로 압축시키면 솜에 불이 붙는다? 솜에 불이 왜 붙어? 네, 압축시키면 어때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단열 과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감으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속력도 커질 것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단열이기 때문에 해준 일은 내부 에너지 전환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받은 일이 모두 내부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누르는 동안 실린더 안의 압력은 압력은 어때요? 단열 압축되면 압력 상승이죠. 이것도 온도 상승에서 뭐 한 3번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온도 상승해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이게 작아지니까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이게 작아지니까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3번 이렇게 체크하고 2점이 아니라 내신 만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탄산음료병을 처음에 열 때 수증기가 뿌옇게 김이 생겨. 수증기가 응결해서 그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건데, 네, 나는 뭐 본 적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이렇게 밖에 수증기들이 이렇게 간 거지, 그치? 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수증기들이 이렇게 갔는데 갑작스럽게 팽창한 거지. 뭐야? 단열 팽창.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얘네들이 수증기였으니까 있을 점에 도달해서 응결됐다. 결국 구름 만드는 원리랑 비슷한 단열 팽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면 빠른 시간에 밥을 할 수 있다? 갑자기 압력밥솥이 나왔는데, 압력밥솥은 등압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등적 과정으로 정확하게 압력이니까 등압 같잖아. 근데 부피가 일정한 채 그 압력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등적입니다. 등적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아니죠. 단열이 아니죠. 태양열의 지표면에 가해 공개성, 이거는 단열이잖아. 그 다음에 높새 바람, 네, 이것도 단열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단열 팽창이고, 이거는 팬 형상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드렸는데, 고온 건조한 거는 이제 단열 압축이 됩니다. 단열 압축이 되는데, 어차피 둘 다 단열 과정이니까 단열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만점 문제 다 풀어보았네요, 여러분. 실력 업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열된 실린더와 단열된 피스톤 PQ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있군요. 이 상황에서 이쪽에서 힘을 줘서 얘를 압축시키는 그런 상황이죠. A와 B는 부피, 압력, 온도가 서로 같은 상황이었고요. 얘가 이제 압축이 되면 A는 단열 압축이다. 이렇게 쓰는 거는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단열 압축이 되는 거고, 그럼 A가 단열 압축이 된다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과 온도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단열 압축의 이제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 확연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A와 B 사이에 있는 이 피스톤은 굉장히 프리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에 A 쪽과 B 쪽에 P가 동일한, 압력이 동일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A, B의 압력이 동일한 상태다. 그러면 여기가 압력이 지금 낮았던 거죠. 얘가 지금 높아졌으니까, 처음에 같은 압력에서 얘가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이 높아진 압력 때문에 A 쪽을 이렇게 A가 B를 압축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B도 단열 압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V가 감소하고, 네, 압력은 이렇게 증가되고, 이제 T도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둘 다 단열 압축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P가 A에게 한 일, 여기서 이제 폴스가 있었으니까 요 부분이 이제 한 일이 워크가 이제 플러스 100이다. 이렇게 숫자를 그냥 한번 임의로 생각을 해보면 요 100이 A에게 일을 받게 하고 B에게 일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일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상승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지. 왜냐면은 B의 온도는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요, 이동거리가 같을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피스톤이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되면 어디까지 갈까? 뭐 이를테면 요 라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그려보면요. 좀 겹쳐서 그려보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피스톤이 요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피스톤은 요 정도까지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 이건 뭐 누가 딱 봐도 여기 있는 피스톤이 더 많이 간 거지. 보이시죠? 여기 간 거리가 요만큼 간 거지. 그러면은 얘는 요만큼 간 거니까 간 거리는 A 쪽에 있는 피스톤 P가 더 많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 거리가 같은 게 아니고 P의 이동 거리가 커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P의 이동 거리가 크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X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가 A에게 한 일은 모두 A의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A와 B의 내부 에너지로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이동거리 이거 니은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같이 가는 것처럼 둘 다 압축이니까 보이는데 P는 요만큼 갔을 때 Q는 요만큼 갔다 이렇게. 그래서 P의 이동거리가 더 많은 이런 상황으로 인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은 이제 1번하고 좀 비슷한데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이 냉각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여기 따지는 게 아주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따지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보도록 하죠. 냉각 장치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가게 되면 일단은 이 B 부분의 온도와 압력이 감소할 것이다. 냉각 장치에서 열이 빠져나가면 온도가 줄어들 것이고, 온도가 줄어들면 압력이 감소할 것이다. 이게 1차적인 상황이고, 그러면 A가 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A는 무슨 상황이 되냐면 단열 팽창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단열 팽창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표로 따져보면은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면, B는 뭐 열을 받을 A는 열을 받을 상황이 아니죠. 왼쪽에 있는 게 A네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니까 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 50이다 이렇게 놓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냉각 장치를 통해서 빠져나간 열이 얼마인지 이제 이런 게 좀 안 되죠. 뭐 딱 얼마인지 딱 또 임의 수치를 또 도입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고민해 보는 게 좋고, 여기서 확실한 거는 이걸 내가 50으로 잡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5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값이고 요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불명확한 상황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것을 뭐로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여기 또 보이죠. 그래서 PV 그래프로 이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확실한 거는 A잖아요. A는 단열 팽창이니까 단열 팽창에 대한 그래프를 좀 고민을 해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이렇게 등원선을 먼저 이렇게 좀 그려놓고, 단열 팽창의 그래프는 등원선이 좀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가 V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작할 때 이 정도 이렇게 잡을까? 이 정도 팽창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A는 요 점에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단열 팽창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V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B는 거꾸로 델타 V만큼 압축이 된 거니까 이 똑같은 간격의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도 델타 V가 되게.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A가 되겠고 나는 B는 어디로 가냐 이거죠. B가 가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같은 시작점을 갔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뭐 A, B의 부피와 온도는 같고 근데 여기 이제 이것도 프리한 피스톤이니까 압력도 똑같겠죠? 그럼 이제 모두가 동일한 상태죠. 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 B가 가는 거는 요 라인으로 와야 돼. 그렇죠? 요 점선 라인으로 와야 돼. 왜냐면은 V만큼 이제 델타 V만큼 압축됐으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프리한 상황이니까 뭐가 압력이 동일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보이는데 뭐가 보이네? 자, 이게 보이지 않나요? 뭐가 보이냐면은 라인이 시작 라인이고 이게 끝 라인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네. B는 압력이 지금 동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 P에서 P 프라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압력이 같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B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넓이가 똑같아야 여기가 요 50이 지워졌지? 50, 50이 이렇게 맞겠죠. 그 대신 얘는 플러스 50이고 얘는 마이너스 50. 그럼 이제 쌤의 모델에서는 요 넓이가 플러스 50, 요 넓이는 감소한 넓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온도가 보이잖아요. 지금 온도가 얘가 더 낮은 온도죠. B가 더 낮은 온도니까 얘가 마이너스 50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뭐 마이너스 7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20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온도가 이 부분이 더 낮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B가 온도가 더 낮아진다. 그래서 A의 부피는 가에서보다 크다. 이제 나에서는 크다. 맞겠죠? B의 압력은 가에서보다 작다. 이것도 맞네요. 압력이 이렇게 작아진 거죠. 지금 나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상황은 이 점이 이런 식으로 요 점과 요 점으로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A의 부피는 증가했으니까 가에서보다 큰 거 맞고요. B의 압력은 가에서보다 어떻다? 작은 게 맞죠. 내부 에너지는 요거를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까지 그려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나에 대한 그래프니까 B가 A보다 작다죠. B가 A보다 작다. 더 이 등원선 밑으로 내려왔고 압력 곱하기 부피의 값이 작음으로 B가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X를 이렇게 해주면 기억 니은을 답으로 체크. 그래서 요 수치 도입법, 수치 도입법인가? 수치 대입법 선생님이 고안한 수치 대입법과 이렇게 그래프 분석법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야지 되고요. 요 수치를 대입할 때는 막 임의의 숫자를 마구 대입하면은 뭐 당연히 답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잘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한번 순환하는 동안 순환 과정에서 만드는 면적은 한 일이다. 뭐 이런 걸 이제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한 일과 관련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요거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일을 하는 건지 일을 받는 건지가 중요한데 요 부분에서 이만큼 지금 선생님 노란색으로 색칠한 게 AC 과정에서 뭐 한 거예요? AC 과정에서 받은 일이에요. 이게 받은 일. 그리고 한 일은 A, B 과정에서 이만큼을 한 일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보이지 않나요?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에서 자 주황색으로 이 빗금친 부분만큼의 차이가 받은 일이죠. 그래서 일을 받는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시계 방향으로 도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냐 요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요 빗금칠 파란색으로 빗금칠 만큼 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받은 일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A, B 가정은 지금 요거는 뭐야? 단열 팽창. 그럼 단열 팽창하면 네, 부피 증가, 압력 감소, 온도 하강 요거였죠. 그죠? 온도는 네,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네, 일정하지 않고 감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 CA 가정은 당연히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뭐 고민할 게 없는 게 이게 음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음수죠. 그럼 이거 음수죠. 이거 음수면 열 방출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4번은 그림이 좀 작을까봐 이렇게 이제 좀 크게 해놓은 상황이고요. 피스톤을 고정한 채 열을 가해서 T2까지 올렸대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어떻게 고정핀을 푸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V2까지 팽창시킨 거고요. 얘는 등압 팽창으로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요건 이제 뭐 상황이 좀 잘 안 보인다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프 가는 거예요. 그래프를 PV 그래프 가는 거죠. 이렇게 PV 그래프 가면 되겠고, 처음 상황이 이제 동일한 시작점에서 시작을 했는지 보시고, 동일한 시작점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치면은 여기는 지금 T1, T2, V1, V2잖아요. 그래서 그 등원선의 관계를 조금 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요게 지금 T1이고 여기 T2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림을 잘 그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나가 쉽다, 그쵸? 나가 더 쉽네. 나는 지금 단순히 등 앞 팽창이니까 여기를 P1이라고 잡으면 얘는 쭉 그냥 어느 점까지 요 점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게 뭐다? 요게 나다. 이렇게. 근데 가는 지금 이제 V1 유지하면서 P2까지 간 다음에 P2까지 갔어. 그러면은 이것도 P2 라인을 좀 잡아줄까요? P2 라인을 여기로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T2까지 간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래프가 조금 연습하면은 잘 그려지고요. 처음에는 조금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등적으로 지금 어떻게 압력을 높이는 이런 상황이죠. 당연히 온도도 올라갔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고정핀을 풀어서 이게 V2까지 간 거야. V2에 T2를 유지한 거지. 그래서 다시 최종점이 어때요? 똑같은 거지. 그럼 보이지 않나요? 뭐가 보이냐면 이 가는요 어떻게 간 건가 보이는 게 요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 가죠.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그린 거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가는 거는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가 과정이죠. 파란색으로 칠한 게. 그래서 이 두 상황을 이렇게 그래프로 묘사하니까 뭔가 확연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리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왕 한 김에 더 정확하게 값을 써야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V1, 여기가 V2다. 그럼 이제 퍼펙트하게 다 그려줬네요. 답 내면 끝이네요. P1이 커요, P2가 커요. P2가 크죠? 네, 이거 그대로 우리가 맞춰서 그린 거니까. 그리고 한 일은 부피 변화량 보면 되는데, 그래프 아래 넓이 보시면 이거 되게 편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가는 이런 넓이, 이게 딱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딱 도형은 아니지만, 그죠? 자, 이 넓이. 그다음 나는 요 사각형. 근데 가가 만드는 넓이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흡수한 열량은 이렇게 됐는데, 흡수한 열량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굳이 수치를 또 대입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겠지만 요거죠. 근데 델타 U가 서로 같잖아요. 델타 U가 서로 동일하고 델타 U는 동일하고, 왜냐면은
여기 시작점, 도착점 같으니까 T1, T2 하니까 델타 U가 동일하고 W 가가 W 나보다 큰 상황이잖아. 됐잖아요. 그 위에서 했잖아요. 예언에서. 그러면은 W 가가 W 나보다 크니까 Q 가가 Q 나보다 큰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동그라미 5번 이렇게 체크해서 네, 연력학 1법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